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식당들의 야외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소들을 노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의 한 업소에는 신원 미상의 절도범이 침입해 가게 안에 보관된 현금 등 귀중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리깔린 새벽, LA 한인타운. 야외 식당 천막 옆으로 마스크와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물쇠를 자를 수 있는 절단기로 셔터를 연 뒤 외진 곳에 자리한 유리창을 깨고 업소 안으로 침입합니다. 정문에 알람과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일부러 외진 곳을 선택한 겁니다.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용의자는 카운터와 사무실을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합니다. 훔친 물건을 다 담을 수 없자 업소 쓰레기통에 물건을 쓸어 담은 뒤 그대로 도주합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새벽 3시 15분쯤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11과 교차점에 자리한 한인 바비큐 업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면식범의 소행인 듯 용의자는 현금 등 귀중품이 들어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들어와서 어떻게 돈 있는 데만 알고 이걸 다 뜯어갔어요. 아예 다른 건 건데 금고도 오자마자 어떻게 알고 이거 금고 뜯는데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전문범 같아요. 문제는 이번 피해가 한 업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업소를 비롯한 여러 한인 업소들의 영수증과 금고가 롱비치 지역 인근에 자리한 한 거주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떤 라티노 분이 전화를 주셔서 보이스메일 남겨서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네 집 쓰레기통에 저희 가게 그 크레딧 카드 영수증이 엄청 많이 버려져 있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 종업원들 팁 봉투 이름 적혀 있는 게 여러 장 나왔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이틀 전에도 다른 한국 식당에 크레딧 카드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그 쓰레기통 안에서 다른 식당의 금고 박스가 안 열려서 억지로 뜯어지는 채로 발견돼갖고 LAPD는 한인타운 지역의 야외 영업이 늘며 금품을 노린 절도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며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 lot of the criminals are coming into Koreatown because they know that since the businesses are open, the businesses are making more money and potentially they have more money inside the businesses. So my advice to the owners is don't have any money inside the business. Always take it and deposit it right away. And also make sure you have good surveillance camera, well lit, and all the doors are locked and secured. LA 경찰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LA 한인타운 지역 식당을 노린 연쇄 절도범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신속한 검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관련 수치들이 퍼플에서 레드 기준에 충족해 비즈니스들의 영업 제한이 완화될 조짐입니다. 하지만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곧바로 재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관련 수치들이 퍼플에서 레드로의 이동 기준에 충족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웹사이트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인구 10만 명당 1일 확진자 수 평균치는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위생지침 내 가장 심각한 단계인 퍼플에서 레드 단계로의 이동 기준에 모두 충족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10만 명당 1일 확진자 수 평균치는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이미 해당 기준을 2주간 지속해왔으며 레드 단계에 진입하면 영화관이나 박물관, 짐 등도 제한적으로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수치 급감으로 LA 카운티의 추가 경제 재개방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원 환자 수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 환자 수는 현재 1,132명으로 집계됐으며 중환자 비율 역시 3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페어 국장은 코로나19 수치 감소에 더해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어 경제 재개방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순간에 악화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 여행 자제는 물론 철저한 위생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이 안전 등급은 한 단계 내려가는 분위기지만 식당들의 실내 영업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레드로 내려갔을 경우 식당들의 수용 인원의 25%까지 실내 영업이 가능하지만 카운티 보건국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박수mon입니다. 미국 내 1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3개월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코로나19 1일 집계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845명을 기록해 일요일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 아래선을 기록했습니다. 월드오미터 집계 역시 어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82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겨울 2차 재확산이 이뤄지기 직전 수준인 지난 11월 초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는 지표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일주일 평균 사망자 수 집계 역시 1,645명을 기록해 12월 초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월드오미터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오늘 다시 1,000명을 넘어 1,278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환자 수 비율이 높은 만큼 사망자 수는 당분간 1,000명대 선을 오르내리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인들의 가계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매우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AP-NORC 공공문제연구소가 지난 2월 1,434명의 미국 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수입이 줄어든 것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0%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17%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26%의 응답자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50%의 응답자는 수입이 줄지 않았으며 7%는 수입이 줄었지만 특별한 타격을 입지 않고 있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대조적인 결과가 나온 데는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안에 따른 현금 지급, 늘어난 실업수당 수령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직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었거나 월급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5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가족 구성원 중 실직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25%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인종 구성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백인의 경우 21%로 가장 낮았고 흑인은 29%, 히스패닉 응답자는 38%가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해 흑인과 히스패닉 가정에서 더 많은 실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인 56%가 이전보다 지출을 줄였으며 42%가 저축을 늘렸고 29%는 이전보다 빚을 더 줄이는 데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 백신 공급량에서 전국 8위, 하루 백신 접종 횟수에서 전국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도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해 백신 접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전역의 60세 이상을 위한 백신 접종 예약은 수요일은 내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또 오는 17일부터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종사자, 공공기관 건물 종사자 등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무요원, 타가시설 근로자, 정부검사원, 위생국이나 촬영국 근로자, 카운티 사무원, 선거 관련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 앤드루 코모 주지사는 이번 주 내로 백신 접종소 10곳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연방정부에서 백신 공급을 늘리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이번 백신 접종소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빠르게 접종이 확대되어 감염률을 억제하고 경제 재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50개 주에서 뉴저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총 횟수 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평균 백신 투여량이 6만 7천 도스가량으로 집계돼 전국 8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저지 내 코로나 백신 공급이 예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에는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백신 투여가 시작됐으며 5일부터는 뉴저지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뉴저지 내 코로나 백신 총 공급량은 253만 4천여 도스를 넘어섰고 주민 86만 1천 명가량은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여러 건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수사를 한인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거물급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한인 변호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김준, 한국명 김준현 변호사와 앤 클라크 변호사에게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문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독립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제임스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김 변호사에게 수사를 맡겼습니다. 현직 주지사인 만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섭니다. 김준 변호사는 1971년 LA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하버드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00년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로 임명됐다 6년 후 로펌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2013년 검찰에 복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을 맡아 검사 인력 220명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살인, 돈 세탁, 마약 거래, 테러리즘 등 여러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마피아 조직 수사 당시 조직 두목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사무실 앞은 여성 시위대가 모여 최저임금에 항의하고 최근 성추행 의혹 등을 이유로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Women's March has called for him to resign. He holds the highest office in the state, and therefore he should be held to the highest standard. 김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하는 심각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연방검사 시절 쿠오모 주지사의 측근인 조지프 페르코코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적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문을 폭로한 여성은 오늘 보좌관 1명이 더 늘어나 6번째 여성이 고발했다고 뉴욕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열리는 한인민주당협회의 신임 이사진 취임 행사에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확대된 한인 정치력 신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취임 행사는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이 직접 선서식을 진행합니다. 올해 각각 연방 하원과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 입성한 2명의 한인 정치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과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도 연설에 나섭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인 정치력 신장을 주도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기여했던 한인민주당협회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6명의 이사진이 협회를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또 앤서니 폴텐티노 가주 상원의원과 미구엘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LA 시의원 등 주와 지역 중진급 정치인들도 참석해 한인민주당 정치인들의 활동을 격려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일반인들도 후원을 통해 참가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4일 한국으로 귀임한 황인상 부총영사의 후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개방형직위로 선발하는 부총영사 후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부임은 오는 5월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할리우드 지역을 통과하는 101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전깃줄 낙하에 따른 차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어젯밤 10시 50분쯤 바한 블루버드 출구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크레인 사고에 의해 전깃줄이 도로로 낙하하며 발생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 연말까지 국내 실업률이 4.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백신 보급 가속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간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업계들이 백신 보급에 따라 업무를 재개하며 팬데믹 이전에 준하는 고용시장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해킹 피해를 입어 고객 정보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영문 이름과 회원 번호는 유출됐지만 신용카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피해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스템 해킹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해외 관중 없이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